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언론의 보도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이 무겁지만 요즘 인터넷 언론들은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베껴서 오탈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보다 광고가 차지하는 양이 더 많아 글을 읽는데 짜증이 납니다. 그것은 인터넷 신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TV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터넷 신문들을 외면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뉴스의 제목만 보고 클릭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글을 썼는데 내심 어느 정도 동정적인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언론이나 방송이 여태까지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을 취재하면서 이영학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만 내보냈기에 제가 이영학의 실체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책임이 이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한때나마 이 씨에 대해 참 열심히 사는구나, 딸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참 검소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엄청난 배신감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언론의 합작품에 우리 모두가 속은 것입니다. 오늘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실체부터 파헤치고 지금까지의 사건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실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모습은 가면 쓴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영학의 가면을 벗겨서 민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살 때 희귀병 진단을 받은 이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일식집에서 일하던 2003년 최미선 씨를 만나 인연을 맺었고 그해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생후 6개월 됐을 무렵 아빠와 같은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딸의 치료비 모금 활동을 했고 딸의 이름을 딴 개인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투병일지를 올렸습니다. 2009년엔 미국을 찾아 자신의 사연을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면서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한 인터넷 카페에는 아내 최 씨의 명의로 남편이 간질과 치매 탓에 가족을 잊어가고 있다. 수많은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씨도 2010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간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학의 부인 최미선 씨의 인생도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미선 씨는 지난달 1일 2009년부터 8년간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편과 강원 영월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2009년은 이 씨가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갔던 해입니다. 최미선 씨는 남편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강원도 영월의 시댁에서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최 씨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 시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미선 씨는 영월경찰서에 가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영학은 최미선 씨에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성관계를 가져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고 지난달 9월 5일 서울 중랑구 5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숨진 최 씨의 이마 부분엔 무언가로 맞아 찢어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투신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당시 집에 같이 있었던 이 씨가 목숨을 끊으려는 아내를 말리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재산을 살펴보면 현재 밝혀진 것만 서울에 집 2채, 독일산 외제차 2대와 국산 고급차 1대가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도 모금 운동을 한 돈이 있을 테고 은닉한 재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태까지 이 씨에게 돈을 보낸 분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영학은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보낸 돈으로 조화 생활을 즐긴 셈입니다. 정정위의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최근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월 90만원의 중랑구 자택을 포함해 2채의 월세 집을 보유하고 자신 명의의 수입차 1대와 누나 명의의 수입차 1대를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 공개한 실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문신. 충격적인 사실은 이영학 씨 자택에서 음란기구도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수치스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고 사용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여중생에게 어떤 더러운 짓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미선 씨가 남긴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최 씨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중생 살해 사건 정리. 9월 30일 여중생 A양 실종 신고. 9월 30일 여중생 A양 피살. 10/1 여중생 A양 광원 영월군 야산에 시신 6위. 10월 5일 서울 도봉구 발라에서 이영학 체포. 10월 6일 여중생 A양 시신 발견. 10월 7일 이영학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9월 30일 폐쇄회로 TV에는 김, 양이 같은 날, 낮 12시 17분경 이하연 양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김, 양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김, 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놀러가자는데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 양은 이하연 양과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김 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김, 양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양이 사라진 전후 이 씨가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을 오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영월은 이영학의 어머니가 사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1일 김, 양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대형 가방을 차량에 싣는 CCTV 화면과 이 씨 부녀가 탄 차량이 1일 영월 요금소를 지난 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영학과 딸 이하연 양이 9월 1일 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모텔에서 숙박한 뒤 서울로 돌아온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이영학 씨가 딸 아연 양에게 시켜 김, 양을 자택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 양과 김, 양은 중학교 진학 이후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 양이 친구는 이 양이 2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해서 당혹스러워했는데 워낙 거절을 못하는 성격에 따라 나섰다가 화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양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만나자고 했는데 다 거절당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은 1일 30일 오후 2시쯤 아연 양이랑 놀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연 양은 가출한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딸에게 거짓말로 문자를 보내게 했거나 자신이 딸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학 씨는 영월에 가기 전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했다가 서울로 돌아와 다시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에 아내가 그리워 동해로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김양 살해 후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올린 글로 보여집니다. 결국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부녀는 9월 5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 당시 이 씨 부녀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이 씨를 추궁한 경찰은 6일 오전 9시 김 양 시신을 영월의 한야산에서 찾게 됩니다. 현재 이 씨 부녀는 생명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 씨 태블릿 PC에는 2일 이 씨가 딸과 함께 찍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 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영양제 안에 약을 넣어뒀는데 집에 놀러온 김 양이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아닌 사고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왜 그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산의 시신을 유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중생 살해 의문점. 이영학 씨는 거대 백악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치아와 뼈 사이에 악성 종양이 계속 자라는 병입니다. 전 세계에도 몇 안 된다는 사람만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 난치병입니다. 이영학 씨는 이 병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며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담아 이영학 씨의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2006년 이 씨가 자신과 똑같은 병을 갖고 태어난 딸을 살리려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영학 씨는 계속된 치료로 치아가 어금니 한 개밖에 남지 않아 이때부터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영학 씨가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왜 이 씨는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했을까? 라는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살의 동기.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성폭행과 성적학대입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10대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피해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신의 부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영학의 집에서 발견된 음란기구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성적 학대 대상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 여중생이었다고 밝혔는데 이 씨를 가학성 성적 취향의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 양은 약물과 성폭행 의혹 때문에 경찰이 부검을 했는데 1차 검안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영학이 김 양을 살해한 이유가 성적 학대 또는 성폭행을 하다가 반항을 하니까 살해를 했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운 후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이하연 양이 공조. 사실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영학이 딸에게 김 양을 불러내라고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아연 양은 아버지가 살해까지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고 시신을 같이 옮겨서 유기한 것은 사실이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5년은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 이 씨는 살해 후 범행을 감추려 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됩니다. 그는 김양의 시신을 옮길 때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거했다가 이후 서울로 돌아와 블랙박스를 다시 장착했습니다. 또한 김양의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뒤엔 곧바로 동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그립다. 동해에 가서 아내를 생각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5일 이 씨가 검거되고 14시간 뒤에 그의 홈페이지엔 아빠가 마지막으로 딸을 위해 쓰는 편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씨의 형이 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이 씨의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씨 부녀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아마도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져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언론의 보도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이 무겁지만 요즘 인터넷 언론들은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베껴서 오탈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보다 광고가 차지하는 양이 더 많아 글을 읽는데 짜증이 납니다. 그것은 인터넷 신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TV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터넷 신문들을 외면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뉴스의 제목만 보고 클릭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글을 썼는데 내심 어느 정도 동정적인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언론이나 방송이 여태까지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을 취재하면서 이영학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만 내보냈기에 제가 이영학의 실체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책임이 이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한때나마 이 씨에 대해 참 열심히 사는구나, 딸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참 검소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엄청난 배신감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언론의 합작품에 우리 모두가 속은 것입니다. 오늘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실체부터 파헤치고 지금까지의 사건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실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모습은 가면 쓴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영학의 가면을 벗겨서 민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살 때 희귀병 진단을 받은 이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일식집에서 일하던 2003년 최미선 씨를 만나 인연을 맺었고 그해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생후 6개월 됐을 무렵 아빠와 같은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딸의 치료비 모금 활동을 했고 딸의 이름을 딴 개인 홈페이지도 운영. 영월은 이영학의 어머니가 사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1일 김, 양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대형 가방을 차량에 싣는 CCTV 화면과 이 씨 부녀가 탄 차량이 1일 영월 요금소를 지난 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영학과 딸이 아연 양이 9월 1일 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모텔에서 숙박한 뒤 서울로 돌아온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이영학 씨가 딸 아연 양에게 시켜 김, 양을 자택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연 양과 김, 양은 중학교 진학 이후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 양이 친구는 이 양이 2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해서 당혹스러워했는데 워낙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고 따라 나섰다가 화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양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만나자고 했는데 다 거절당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양은 1일 30일 오후 2시쯤 아연 양이랑 놀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연 양은 가출한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딸에게 거짓말로 문자를 보내게 했거나 자신이 딸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학 씨는 영월에 가기 전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했다가 서울로 돌아와 다시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에 아내가 그리워 동해로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김양 살해 후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올린 글로 보여집니다. 결국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부녀는 9월 5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 당시 이 씨 부녀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이 씨를 추궁한 경찰은 6일 오전 9시 김, 양 시신을 영월의 한야산에서 찾게 됩니다. 현재 이 씨 부녀는 생명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 씨 정정위의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최근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월 90만원의 중랑구 자택을 포함해 두 채의 월세 집을 보유하고 자신 명의의 수입차 한 대와 누나 명의의 수입차 한 대를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 공개한 실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문신. 충격적인 사실은 이영학 씨 자택에서 음란기구도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수치스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고 사용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여중생에게 어떤 더러운 짓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미선 씨가 남긴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최 씨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중생 살해 사건 정리. 9월 30일 여중생 A양 실종 신고. 9월 30일 여중생 A양 피살. 10/1 여중생 A양 광원 영월군 야산에 시신 6위. 10월 5일 서울 도봉구 발라에서 이영학 체포. 10월 6일 여중생 A양 시신 발견. 10월 7일 이영학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9월 30일 태세회로 TV에는 김, 양이 같은 날 낮 12시 17분경 이하연 양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김, 양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김, 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놀러가자는데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 양은 이하연 양과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김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김, 양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양이 사라진 전후 이씨가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을 오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디태블릿 PC에는 2일 이씨가 딸과 함께 찍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영양제 안에 약을 넣어두었는데 집에 놀러온 김, 양이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아닌 사고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왜 그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내 시신을 유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중생 살해 의문점. 이영학 씨는 거대 백악통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치아와 뼈 사이에 악성 종양이 계속 자라는 병입니다. 전 세계에도 몇 안 된다는 사람만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 난치병입니다. 이영학 씨는 이 병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며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담아 이영학 씨의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2006년 이 씨가 자신과 똑같은 병을 갖고 태어난 딸을 살리려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영학 씨는 계속된 치료로 치아가 어금니 한 개밖에 남지 않아 이때부터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영학 씨가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왜 이 씨는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했을까? 라는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살의 동기.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성폭행과 성적학대입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10대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피해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신의 부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영학의 집에서 발견된 음란기구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성적학대 대상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 여중생이었다고 밝혔는데 이 씨를 가학성 성적 취향의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 양은 약물과 성폭행 의혹 때문에 경찰이 부검을 했는데 1차 검안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목졸림하면서 투병일지를 올렸습니다. 2009년엔 미국을 찾아 자신의 사연을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면서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한 인터넷 카페에는 아내 최 씨의 명의로 남편이 간질과 치매 탓에 가족을 잊어가고 있다. 수많은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씨도 2010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간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학의 부인 최미선 씨의 인생도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미선 씨는 지난달 1일 2009년부터 8년간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편과 강원 영월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2009년은 이 씨가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갔던 해입니다. 최미선 씨는 남편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강원도 영월의 시댁에서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최 씨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 시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미선 씨는 영월경찰서에 가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영학은 최미선 씨에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성관계를 가져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고 지난달 9월 5일 서울 중랑구 5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숨진 최 씨의 이마 부분엔 무언가로 맞아 찢어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투신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당시 집에 같이 있었던 이 씨가 목숨을 끊으려는 아내를 말리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재산을 살펴보면 현재 밝혀진 것만 서울의 집 2채, 독일산 외제차 2대와 국산 고급차 1대가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도 모금 운동을 한 돈이 있을 테고 은닉한 재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태까지 이 씨에게 돈을 보낸 분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영학은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보낸 돈으로 초화 생활을 즐긴 셈입니다.